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학 강의실 하전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암시하는 사주팔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 한 해의 이혼 건수가 93,200건이라고 합니다. 1년에 10만 쌍 이상이던 것이 코로나 이후로 다소 줄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혼율은 대단히 높다고 하는군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가족 간 불화, 배우자 부정,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학대 등이 대표적 사례이고 8, 90%가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 개인의 사주를 보면 결혼에 평생 해로하기 힘들다는 암시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주가 이혼 가능성이 높은 사주일까? 첫째, 남자는 아내를 상징하는 재성, 여자는 남편을 상징하는 관성에 문제가 있을수록 그 가능성이 높고, 둘째, 이 재성과 관성, 그리고 배우자 자리인 일제, 이혼을 표출하는, 암시하는 형, 충, 파해, 그리고 괴강살, 백호살, 도화살, 귀문간살, 원진살 등이 기타 여러 살들이 중복되어 있거나, 특히 가족과 가정을 나타내는 월지, 태어난 달에 이런 신살들이 놓여 있으면 이혼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그 시기는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의 대운과 세운이 모두 나쁜 때이며, 넷째, 궁합이 나쁠수록 그 수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혼을 암시하는 사주팔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을 암시하는 요소들과 그에 따른 예시입니다. 다음 요소들은 이혼을 암시하는 상징적 요소들로 쓰여지는 데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길신으로 놓여 있으면 흉작용을 아니하고 흉신으로 놓여 있으면서 여러 요소들이 중첩된 경우 이혼 확률이 높으니 종합적으로 보고 간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 오행유기표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식, 재, 관, 인, 비견겁재, 식신상간, 편재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명, 남자 사주입니다. 비겁태왕, 비견겁재가 많은 사주로 아내를 이겨먹는 공격형 남자입니다. 다음은 재성이 태왕한 사주입니다. 여자가 많아 오히려 불행한 남자의 사주입니다. 다음은 재성이 없는 무 또는 불구, 부족한 사주입니다. 팔자에 온전한 여자가 없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성이 공망된 사주입니다. 여자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사주이고, 다음은 재성이 형충된 사주입니다. 여자가 상처를 입은 그런 사주입니다. 또 처성, 편재나 정재가 기신으로 놓여 있는 사주입니다. 이럴 땐 배우자가 도움이 안 되죠. 다음은 처성이 인묘된 사주입니다. 배우자가 묘지에 들어간다는
다음 처궁이 귀신에 놓인 사주입니다. 처궁 일지가 귀신에 놓인 사주로 배우자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처살이 놓인 사주입니다. 아내가 죽는다는 상처살. 다음은 고신살. 독수공방 호래비살인 고신살. 다음은 재성혼잡. 지장간에 재성이 혼잡되어 놓여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여명 여자 사주에서 식상태왕한 사주입니다. 식신상관이 많은 사주로 남편을 우습게 보는 건방진 여자 사주입니다. 다음 관성태왕한 사주입니다. 관성이 많아, 즉 남자가 많아 오히려 불행한 여자의 사주입니다. 다음은 관성이 없는 관성무 또는 불급, 부족한 사주입니다. 팔자에 온전한 자기 남자가 없는 사주인 경우이고, 다음 관성이 공망된 사주입니다. 남자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다음 관성이 형충된 사주입니다. 남자가 상처를 입은. 다음 부성 귀신으로 놓인 사주입니다. 배우자가 도움이 안 되는. 다음 부성 인묘된 사주입니다. 배우자가 묘지에 들어간다는. 다음 부궁 귀신으로 놓인 사주입니다. 일지 배우자궁이 귀신으로 놓여 있어 도움이 안 되는 경우이고, 다음 상부살이 놓인 사주입니다. 남편이 죽는다는 상부살. 다음 과숙살, 독수공방 과부살인 과부살. 다음 관성 혼잡, 지장간에 관성 혼잡이 되어 숨겨진 남자가 많은 그런 사주와, 다음 상관, 경관 놓인 사주입니다. 100가지 재앙이 일어난다는 상관, 경관으로 놓인 사주이고, 다음은 남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서 남녀 궁합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좋은 궁합은 이혼을 예방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다음은 조우가 불량한 사주입니다. 불이면 불이 많고 즉 물이 많은 그런 사주입니다. 다음은 간지동 사주로서 배우자를 억압하는 사주로, 예를 들면 갑인, 을묘, 병호, 정사 등과 같은 그런 사주이고, 다음 인성이 태왕한 사주입니다. 편인 정인이 많은 사주로 이기적이고 본인 위주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다음은 월일시지가 형충파해, 원진, 미호도 다시 한 번의 원진살,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기문간살이 놓인 사주입니다. 다음은 일주가 괴강, 양인, 백호를 놓은 사주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다음 일주에 진술, 충미의 가녀지동을 놓은 사주입니다. 배우자를 많이 억압하죠. 예를 들면 무진, 무술, 기축, 기미 등이 있고, 다음은 도화, 월일 시지의 도화, 홍염, 욕지를 많이 놓은 사주입니다. 바람기가 많고 이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주입니다. 다음은 토태왕, 암장에도 동일하게 많은 경우로서 소위 스님팔자라고 하죠. 다음은 음양의 부조화입니다. 양팔통 또는 음팔통으로 된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 이혼 시기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비겁 기신 운기시, 또 군겁 쟁제사주에서 재성 운기 도래시, 재성 형충 극년 운기시이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식상 기신 운기시, 식상이 많고 재성이 없는 사주에서 관성 운기 도래시, 그리고 관성 형충 극년 운기시입니다. 남녀 공통으로는 기신 운기시, 용신이 합 또는 충국 운기시, 또 월일지 형충 극 운기시, 특히 이 월일지는 가족과 배우자 궁으로 변화가 많고 작용력 또한 배가 됩니다. 일조와 동일 오행 기신 운기시. 다음 대운, 세운이 모두 나쁠 때 암시하는 상기 요소들이 기신 대운에 접어들면서, 또는 이 대운 기간 중 세운 기신 운기 때 결정적인 시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말입니다. 남자가 대운에서 비겁 기신 운기로 흐르고, 여자가 대운에서 식상 기신 운기로 흐르면 원만한 부부 생활이 어렵고 갈등이 심합니다. 또 월일지가 형충년 운기시는 그 해만 지나면 무난합니다. 다음 궁합이 좋거나 대운이 좋으면 설사 이혼수가 오더라도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갑니다. 다음 내 성격이 부드럽게 바뀌어도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고로 이혼 가능성이 높은 사주를 가진 부부라고 하더라도 갈등을 순화시키는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그 시기만 지나면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이 강한 부부도 믿음으로 극복해 이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색잡기나 노름의 탕진 또는 인간성이 추악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미래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주팔자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고교 시절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2번 결혼해 2번 이혼한 여자분의 사주팔자입니다. 2 자녀를 두었으나 아들은 32세에 난치병으로 잃고, 또한 여식과는 서로 소식 없이 사는 지가 10수년이 되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화재 한번 크게 당하고 43세에 사업을 하는 남자를 만나 재혼해 그의 도움으로 작은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이혼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 형제, 자식 덕은 물론 평생 해로할 수 있는 남편복 역시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사주팔자를 보겠습니다. 갑오년 정축월 병자일 무술시에 태어났습니다. 주어진 오행을 보면 큰 불로 태어나 불이 오화, 정화, 병화 3개, 이 불을 도와주는 나무, 큰 나무가 갑목 하나, 다음은 흙, 축토, 무토, 술토 3개, 금, 쇠는 없고 수, 물은 일지의 자수 하나,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육친을 보겠습니다. 연간의 간목, 편인, 연재호와 겁재, 월간의 정화, 겁재, 월지, 축토, 상관, 일지자수, 정관, 시가무토, 식신, 시지술토, 식신,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강약을 구분해 용신을 잡아 보겠습니다. 엄동설한 한겨울에 큰 불 병화로 태어나 상관격을 갖추었습니다. 병화 일간이 너무 추워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방바닥 아래목도 일지차수, 차가운 냉기가 돌고 있고요. 겉으로만 큰 나무, 간목에 오화, 정화, 병화 등이 있어 따뜻할 것 같지만 한겨울의 동목이라 또는 동월지목, 겨울나무라 목생화가 미약하고 겉모습만 화려했지 속빈 강정입니다. 또 시주에 무술, 토가 괴강 자리에 앉아 불기운을 강하게 설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우로 보아 따뜻한 불과 이 불을 살릴 땔감인 장작이 필요해 월간의 정화를 용신하고 연간의 간목을 희신으로 삼겠습니다. 업부로 보아도 동일합니다. 이 사주를 좀 더 깊이 검증해 보면 먼저 인성인 연간에 놓여 있는 간목을 보겠습니다. 희신에 놓여 있지만 동목이라 땔감이 되지 못하고 용신 정화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공부 욕심은 많으나 욕심만큼 채우질 못했습니다. 다음은 비겁입니다. 오화, 정화, 병화 등 화가 중중하지만 목생화가 미약해 밟지 못하고 또 일지자수가 한겨울에 꽁꽁 얼어버린 월지축토와 자축 합수해 일간 병화를 수국하러 공격하니 남자가 원수여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제연은 없으나 다행히 성격은 화통하고 서글서글해 주변에 친구 동료들이 많아 그들과는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며 크게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상을 보겠습니다. 식상, 다봉하고 축토, 무토, 술토, 그리고 상관, 견관을 놓았습니다. 상관, 견관. 두 자녀가 있었지만 귀신 자리에다 시주, 무술, 괴광. 괴광살이 놓여서인지 그들과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멀어졌고 한참 젊은 시절엔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그래서인지 웬만한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군요. 그러나 인심 좋고 말 잘하고 음식 솜씨 하나만은 뛰어나답니다. 다음은 재성을 보겠습니다. 무재성이 되어 어릴 적 부모님과 일찍 사별해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성을 보겠습니다. 일지에 정관을 놓아 좋은 남편을 만나는가 싶었는데 월, 일, 시지가 귀신이면서 자축, 합수에 수국하러
나를 치고 상관, 경관을 놓아 남편 노릇도 못하는 주제에 폭력까지 휘둘러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43세 임신 대운에 사업을 하는 남자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작기는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게 되어 힘들긴 했지만 생활에는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 후 이 두 번째 남자와도 재혼한 지 3년 만에 피지 못할 사연이 있어 다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두 번씩이나 한 결정적인 원인은 첫째, 배우자 성인 관성이 귀신이고 둘째, 배우자 궁인 일지 자수가 이마저 귀신이면서 셋째, 월, 일, 시지가 상관, 경관에 놓여 있으면서 넷째, 연지와 월지가 추고 탕화살에 귀문간살, 월주 백호, 시주 무술, 괴광살을 놓았으며 다섯째, 대운마저 수, 금, 귀신 운기로 흘러 이혼수가 가중, 중첩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 기댈 곳이란 연주에 갑오, 용신이 놓여 있으니 주상님 잘 모시면서 화토가 화와 토가 중중하니 화토 다 주상님 잘 모시면서 종교의 의지에 여생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종교는 화와 토가 많으니 불교가 좋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종류의 이혼을 암시하는 요소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싶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주 팔자에는 다가오는 운기에 따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크거나 작게 그리고 아주 경미하게 강약의 크기는 다르지만 상기 열거한 요소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수시로 티격태격하는 것인가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내 사주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설명한 사주의 예처럼 원곡에 이런 살들이 여러 개 놓여 있으면서 나쁜 운기가 다가오면 그때 발동을 하는, 즉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된 일들이니 너무 개념치 마시고 그저 누구에게나 주어진 팔자에 제시된 작은 모습들 이련히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사주 팔자에 중중하게 놓인 분들은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편으로 미혼이시면 사회생활을 충분히 하신 다음 늦게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 시기를 지나쳐 다행일 수 있고 사회 경험을 통해 이성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지는 덕이 쌓이기 때문이죠. 기혼이시라면 평소 늘 상대방, 즉 배우자에 대한 이해심과 통찰 그리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라면 새로움에 대한 기대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도 있으니 주어진 여건들을 자세히 살핀 후, 즉 이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경제적 문제 등을 자세히 살핀 후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림도 합당한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이상과 같이 이혼을 암시하는 사주팔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시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